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특히 자전거 타기에도 아주 좋은데요. 운동이나 취미로는 물론 요즘 출퇴근길에도 건강과 경제적인 이유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이용자가 늘다 보니 또 크고 작은 자전거 사고 발생률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이용 시에 꼭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해서 손정혜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상 차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도로교통법상 차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오토바이라고 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그 밖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모든 것을 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상에는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얘기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같은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가실로 뭔가 손해를 입히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율해서 처벌이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는 차도에서만 다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전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차도나 인도 또 요즘에는 자전거 도로도 많아서 이곳저곳을 다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전거 운행이 가능한 도로 따로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자전거는 쉽게들 쓰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도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시게 되면 범칙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특히 횡단보도 같은 데서는 내려서 건너야 되지 자전거를 탄 차로 하게 되면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나면 크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보면요. 차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 일반 차도의 차선과 같은 역할이라고 봐도 될까요?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차선이라고 해서 자전거 도로하고 구분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고요. 실제 차선의 역할은 경계를 해서 안전하게 안전표지 역할을 하는데요. 자동차 도로에서도 차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또 자전거 도로도 보면 보행자들이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가 또 있던데 만약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걷다가 자전거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이랬을 경우에는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을 묻게 되나요? 자전거 운전자하고 보행자들이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는 자전거 운전자한테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한테 큰 책임이 묻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자전거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건너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부주의해서 보행자가 자전거와 사고가 났다고 한다라면 보행자도 주의 의무 위반을 한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다면 횡단보도로 건너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피해가 나게 된다면 민사적인 책임도 또 묻게 되죠. 자전거와 관련해서도 어떤 보험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요즘에 자전거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보험회사들에서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등지에서는 지금 단체로 가입해서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자동차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민사상 손해배상을 질 수도 있고 특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해서 사람을 치는 경우에는 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이 들게 되면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실손해도 보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잘 알아보신 후 보험을 드시는 것이 현명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자전거 이용자도 늘고 뭐 전용 도로도 여기저기 생기고 있지만 관련된 법규 정비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좀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자전거 전용 도로는 조금 많이 생기는 반면에 대부분은 보행자 겸용이라고 해서 사고 위험성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위험에 따라서 그 자전거가 자동차 같은 보호 의무가 강하게 부여되는 반면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들이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중심으로 된 법규 내용을 자전거 운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도 좀 같이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나 이런 그 자전거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 제반 조치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는 그 자전거 보험을 의무화하는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자전거 운전자들이 좀 위험하게 다니지 않고 보행자들도 자전거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보험도 좀 활성화하고 안전보호 조치 의무도 같이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법규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자전거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소액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라 미리미리 관련 법규가 좀 마련돼야겠네요.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시내 자전거 사고는 8,933건으로 해마다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 예방 대책이나 또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